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통합론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재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 권정선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서부권 행정구역 통합론,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도영 홍익정교연구소장과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 통합론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인천과 부천, 또 김포와 시흥을 하나로 묶자는 건데 국민의힘 이학재 의원이 이번에 주장하고 나왔어요. 어떤 논리인가요? 예,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학재 위원장은 인천, 김포, 부천, 시흥을 통합해서 인구 500만 초광역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네.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이 500만 도시 통합은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통합의 주장은 인천, 김포, 부천, 시흥이 서해 바다에 접해 있고 생활 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통합이 되면 500만 도시로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 또 4개의 도시가 공항, 항만, 그다음에 자유구역을 적극 활용하고 주거, 교육, 교통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에 큰 이익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경기 분도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된 건데요. 사실 인천과 부천, 또 김포, 시흥 통합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장해온 내용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 송영길 의원이 시장 시절에 내놓기도 했는데 이학재 전 의원의 주장과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이런 통합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의원이 전 시장 시절 때 내놓은 메가 시티 조성 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과 부천, 시흥, 김포를 하나로 묶어서 500만 대도시를 만든다는 면에 있어서는 판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시에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반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로 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 또 특히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 이 얘기를 공론화시키면서 다시 불거졌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 경기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개편이 돼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학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공감대를 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부천과 경기도의 반대, 김포의 반대를 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학재 위원장이 여당과 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쉬운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통합에 대한 필요성, 취지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진짜 통합이 되면 이학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현실적으로 너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단골 선거 공약에 불과한 건지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4년에 인천시에서 메가시티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한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 도시가 인구 1,000만이 넘게 되면은 너무 과밀화되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요. 네. 500만에서 1,000만 사이에 있는 인구였을 때 가장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자급 도시로서 자족 도시로서 가장 효율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1975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인구 500만이 넘는 도시가 한 3배 이상 좀 증가한 추세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구 500만이 넘는 도시가 한 71개 정도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즉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가시티 500만 이상의 도시를 조성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효율성,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라도 통합을 통해 메가시티로 이제 가려고 하는 움직임 논의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짚어보죠. 이 가장 지금 앞세운 게
통합이 되면 500만 인구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인데 쉽게 말해 뭉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몸집을 키우게 되면 그만큼 경제 유발 효과도 크다는 건데 정말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우리가 이야기한 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까? 통합이 되면 규모의 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500만 도시로 만들면 자족 경제권으로 갈 수 있고 도시 성장이 압축적인 부천, 인천시와 도시 성장으로 가고 싶은 김포, 시흥시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 방안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경제 그 논리가 그 연구되었고 지방자치 취지와는 역행할 수 있고 또 지자체 또 자치구 의회와 집단적 반발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도 또 받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에서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은 사회와 인접해 있고 또 생활 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통합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짚어봤지만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김포시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인천 검단도 원래 김포였다가 인천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인천, 김포가 통합될 경우 어떤 시너지가 난다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김포는 여러 차례 그 인천시와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네. 그 부분적인 통합으로 그 미완에 그쳐 있었고 그동안 도시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천과 김포 두 도시가 일부 그 도시 형성 과정에서 그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의 경우 도시개발 계획이 연계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접경지역 인천과 접경지역 김포가 통합이 된다면 남북 통일 시대에 주도할 수 있고 공항 항만이 있는 인천과 넉넉한 배후단지가 있는 김포가 통합된다면 국가 발전에 한층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 그 인구 분포를 보면 인천이 290만, 또 김포가 46만이 되고 있는데 인천과 김포를 이렇게 합치면 340만 도시로서 부산을 제치고 그 대한민국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이 소장님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인천만의 의견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인데 또 경기도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정구역 일부를 떼내서 넘기는 건데 찬성이 나올지 당장 그 경기도 의원이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고 나선 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천 출신 도의원이죠. 권정선 도의원이 이제 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구의 가치가 없는 얘기다. 통합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도 역시 부정적인 기류 반대 입장이 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손쉽게 자기 소관에 있는 기초지자체 3곳을 내주겠느냐? 저는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포, 시흥 그리고 부천을 주는 실익을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관내에 있는 3개 기초지자체를 덜컥 떼줘서 인천시에 준다? 기대하기 어렵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단체장이 자기 지자체에 있는 기초단체를 다른 광역단체에 주겠느냐? 만무하다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국감에서도요, 경기 북도와 남도를 나누는 분도론에 대해서도 경기도 북부 지역 이제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이거 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즉 부정적인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이 지사가 과연 이렇게 3개 지자체를 인천시에 통합하는 용으로 과연 기꺼이 내주겠느냐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도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있다면 논의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이 통합론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의제를 던지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부천, 김포, 시흥 시민들도 이게 동의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텐데 어떤 입장인가요, 시민들은? 해당 지자체들이죠. 김포, 부천, 시흥에 있는 시민들 입장도 대부분 시큰둥한 부정적인 시큰둥해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굳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오느냐, 다소 뜬금없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흥시 같은 경우는 뭐 인천시의 공식 제안도 아니고요. 한 명의 정치인의 발언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평가절하하면서 시흥시는 좀 독자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다. 결국 뭐 인천과의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천 역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은 내부적으로 뭐 전혀 통합에 대해서 논의한 데가 없다 하고 지금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계양면과 검단면이 뭐 김포소였다가 다시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뼈아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통합을 통해서 우리 생활권이 뺏기는 거 아니냐, 생활권도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지 않는 여론이 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흥, 김포, 부천의 시민들 역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일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좀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셨는데 한마디로 이 인천만 좋은 거 아닌가, 기초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세요? 일단 경기도를 설득하는 건 그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와 있듯이 통합되는 시에 확실한 예산이나 경계를 조정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만약 경계구역을 조정한다면 검란을 그 김포로 통합시키고 부평의 일부를 부천으로 통합시키고 그 남동구의 일부를 시흥시로 통합시켜 흡수하는 지자체에게 확실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안을 하고 500만 초광역시의 이점과 그다음에 공항, 항만, 자유구역을 공유함으로써 극대화되는 부분들을 그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일부 지자체 입장이 아니라 큰 틀에서 수도권을 좀 합리적으로 재편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는 게 뭐 통합론자들의 주장이겠죠. 또한 향후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면에서도 이게 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인데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수도권 중에서 서울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좀 다시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집중화로 인해서 인구 과밀화 문제라든지 각종 교통, 도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하루 이틀 나왔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과 경기 지자체 일부를 통합을 해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그 논거로 쓰기에는 이런 문제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주장 역시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이제 북도에 대한 분도론에 대한 논거로서도 이 통일에 대비해서 분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어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반대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상태이고요. 결국 이런저런 아무리 설령 훌륭한 논거, 훌륭한 근거를 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라는 커다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대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그 인천이 예전에 경기도였다는 생각들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천도 직화시로 되기 전에 경기도 인천시였고 인천 직화시로 되면서 사실 경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도 인천광역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의 그 경기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된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경기도라는 공통적인 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통합 논의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광역 연합이 그 세계적인 추세라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2도시인 리옹에서도 리옹 메트로폴이라는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부울경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또 부산시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만약 부울경이 통합을 이루게 되면 동남권에 인구 800만의 메가시티가 발생을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가덕 공항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남 광주 역시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록 경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지사가 최근에 행정 개편 통합에 대한 합의문 서명까지 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에서도 2022년까지 특별 행정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전과 세종에서도 통합이 제한되는 등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좀 더 치열한 논쟁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합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먼저 시민의 공감대를 갖는 게 제일 우선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세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내지는 그 도시의 혜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왔을 때 이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그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고 또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결단이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도권이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소도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판단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 관련 이제 법률 제정이나 개정 등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정치적 결단뿐만 아니라 이게 진행하려면은요 주민 공감대도 얻어야 되거든요. 일단 뭐 인천에서는 정치권들에서 찬성을 한다.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인도하지만은 하려면 주민 투표도 거쳐야 하고 일단 각 지역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뭐 정책 결단을 해서 추진하자 하게 되면 조금 일이 쉽사리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무엇보다도 정치적 결단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뒤따르면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그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법률 제정에 대한 필요성들도 이미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이런 법률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잘 그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이 전담기구 설치를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저희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치민주주의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스 리옹 같은 리옹 메트로폴 같은 경우도 이게 지역 광역 통합이라는 문제점하고 지역 분권 강화라는 측면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이 자치 분권을 뿔뿔이 정치를 해소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치 분권 풀뿌리 정치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여쭐게요. 김교흥 의원도 과거 통합론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여권에서 언급된 사안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교흥 의원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를 자기가 먼저 주장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인구 500만 당시 뭐 부시장도 하고요. 그 전부터 메가시티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통합 논의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에서는 국한시키자면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인천대 경기라는 광역 단체 간의 통합이 아니라 인천대 경기 기초지자체라는 흡수 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또 김포, 시흥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통합론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